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6명의 미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여 베이징 군사훈련을 엄포하는 한편 중공은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전투국장을 다시 교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중국 해군사령부 중령 야오청은 최근 시진핑이 산야에 간 것은 야롱만 핵잠수함 기지를 답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공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만이 목표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야오청은 중공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두 가지 신호로 첫째, 최근 대량의 전술 핵탄두가 로켓군 제63기지의 핵무기 창고로 반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광둥과 푸제는 모두 이 기지 관할 지역입니다. 야오청은 러우 전쟁이 중공에 시사하는 바는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며 재래식 무기는 미국, 일본, 심지어 대만과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진핑의 산야 방문으로 중공의 전투 가능한 전략 미사일 핵잠수함과 공격형 핵잠수함의 90%가 야롱만 핵잠수함 기지에 있기 때문에 야오청은 이것이 시진핑이 산야를 방문한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오청은 러시아가 무너지면 서태평양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북방 4개의 섬을 돌려받으려고 할 것이고 필리핀은 앞으로 반공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이 때문에 중공과의 황앤다오 분쟁은 전쟁 쟁점이 될 수 있고 베트남은 시샤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한국의 반공 대통령이 집권하면 한반도 정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야오청은 중공은 러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중공이 러시아의 무력 침공의 공범자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즉시 중공을 포위하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서방, 특히 미국은 중공을 가장 큰 위협으로 삼고 있고 러시아 몰락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중공은 가만히 있지 않고 대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공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공의 전쟁은 방어적일 것이다. 중공은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군함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남해에 모여 있고 중공은 현재 대만을 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이 톱을 할 때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남해 방위는 시샤로 물러나 있으며 시샤 이남은 상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공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몇 달 앞두고 인구 2600만 명의 상하이에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공의 극단적인 봉쇄 방역은 문화대혁명식 전투로 흰색 방호복을 입은 일부 사람들을 백위병이라고 부릅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상하이가 방역 제한 조치를 취한 지 2주가 넘었지만 확진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되는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초과하여 전염병 발생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상하이와 바로 인접한 짱수성 수저우시를 고도로 긴장하게 하여 시관공서는 몇 개 행정구역을 16일부터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은 상하이 사태로 정치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많이 놀라 그곳에 계속 머물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상황은 국민들이 공산주의 문제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대만 경제학자 우자롱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시진핑 진위를 분석했습니다. 우자롱은 뉴스 대해석에서 첫째, 베이징 당국이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극단적으로 도시를 봉쇄했다. 그러나 상하이는 중증 환자와 사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를 봉쇄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베이징은 다른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은 한두 번의 주사로 치료할 수 있었던 환자들이었다. 심지어 이들은 핵상 검사를 받기 위해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사망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분노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우자롱은 배후에 큰 정치적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진핑의 병법 신모 원료라며 물론 시진핑은 이런 결과를 알고 있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행하려고 하는 계략과 장래에 관한 생각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자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첫 번째 차원의 5개 항목과 두 번째 차원의 4개 항목으로 추측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은 1.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을 반대하고 그를 암살할 준비가 되어 있어 상하이 전체를 봉쇄하고 조사해야 했다. 2. 전쟁 훈련에 해당하며
대만과의 전쟁 또는 일종의 전쟁을 개시한다는 가정하에 상하이에 문제가 생겨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물자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염병 방역으로 시험과 훈련을 하는 것이다. 3.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붙잡아 팡창병원으로 이송한다. 4. 공무원의 충성도를 확인한다. 5. 전염병을 이유로 대대적으로 핵산검사를 하여 시약의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차원은 1. 상하이 바깥 해상에 많은 배가 입항해 있는 상황에서 상하이를 봉쇄하여 경제 무역 및 금융 활동을 차단한다. 우자롱은 이를 능동적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며 서방이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공은 소모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백성을 탄압하는 나라가 백성들의 가난을 두려워하겠는가. 2. 전국 통일시장 상하이부터 계획경제 운용 방식을 깔기 시작한다. 3. 개혁개방파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이 공동체이다. 상하이는 짱점인파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그들은 엄밀하게 큰 돈을 벌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진핑은 본토파이며 전염병을 계기로 장파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4. 시진핑의 다음 타겟은 광저우이다. 예제님 후손들의 텃밭이며 공산당의 붉은 세력들을 때려 부수는 격으로 짱점인파와는 다르다. 상하이와 광저우에서 두 세력이 만나는 지점은 홍콩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예전에 홍콩을 공격할 때 두 세력을 동시에 처리했는데 지금의 상하이 공격은 이 의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자롱은 마지막으로 중공은 미중 관계에서 상하이를 바라보며 붉은 정권을 방어하는 것이고 상하이를 치는 것은 시진핑의 본토파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